이번 영상에서는 웹서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 웹서비스의 개요, 1.2.1 웹서비스의 이해입니다. 먼저 웹의 개요입니다. 웹이란 월드 와이드 웹을 간단히 부르는 말로써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문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보 공간이자 서비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WWW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가 이제 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WWW는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를 이제 하이퍼텍스트 방식과 멀티비드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 검색 시스템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하이퍼텍스트는 뭐 밑에 나오겠지만 이제 글자에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종의 글자에 링크를 걸어서요. 글자를 클릭하면 뭐 다른 페이지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서가 나타나는지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하이퍼텍스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하이퍼텍스트는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문서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웹서버를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웹 클라이언트들은 웹 브라우저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퍼텍스트는 이제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태그를 사용한다. 일종의 뭐 언어라고도 보셔도 되겠죠.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뭐 HTML이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슬래시 HTML로 이제 끝나는 뭐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HTML은 이제 WCC, W3C 컨소시엄에서 주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웹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웹서버는 웹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프로토콜은 뭐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정보 제공자가 작성한 이제 HTML로 작성한 이제 문서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웹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서버는 1990년에 그 CERN이라고 되어 있죠.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 박사가 하이퍼텍스트 기반 시스템을 이제 넥스트 컴퓨터에 구축하면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사용하는 이제 웹서버에는 아파치가 가장 이제 뭐 많고요. 뭐 한때는 뭐 거의 7, 80% 정도 장세인데 지금은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치 프로젝트에서 이제 만든 이제 아파치 웹서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IIS,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경영형 웹서버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엔진엑스라든지 뭐 구글 GWS, 뭐 체로키, 라이트 HTTP, 라이트 HTTPD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웹서버가 뭐 다양에 따라 기능적으로도 뭐 단순한 웹페이지를 보는 위에 뭐 다양한 현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정적인 웹페이지를 제공한다든지 뭐 로고 관리, 인증, 뭐 가상 호스팅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현재 웹서버에 내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엔진엑스에 제가 참고를 이렇게 해놨죠. 엔진엑스는 이제 뭐 그 웹서버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가벼운. 사실 아파치가 기능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초창기 아파치 웹서버가 1대1 프로세스 방식으로 지원해서 1대1 프로세스 방식이란 게 뭐냐면 접속자 하나의 웹서버에 그 웹클라이언트 사용자 한 명이 접속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발생을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만면 접속하면 10,000개 프로세스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멀티스레드 형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예전 같이 그렇게 프로세서가 과다 발생하진 않는데 어, 어, 그래도 이제 무겁기 때문에 그걸 좀 가볍게 해보자고 등재한 게 이제 엔진엑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움과 이제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한 웹서버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설명했고, 뭐 리버스 프로세싱이, 로드 밸런스, 그 다음에 HB 캐시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HB 서버는 이제 프로세스와 이제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써놨는데, 이건 이제 이벤트 기반이라는 거죠.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처리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웹서버 이제 그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 서버를 구축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웹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웹 문서는 이제 HTML 문서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기의 웹 서버는 이제 정적인 형태 HTML 문서만 제공했다는 거. 정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문서를 올리는 사람 위에는 뭐 문서를 이렇게 바꾸거나 어떤 웹페이지를 바꾸거나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만든 문서에 의지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설사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접속한 사용자는 그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2000년도 들어와서 뭐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이제 동적인 콘텐츠들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 게시판, 방명록 같은 형태가 이제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게 뭐 지금이야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뭐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이제 게시판이나 방목록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동적인 어떤 이제 컨텐츠를 제공해서 등장한 개념이 이제 CGI라는 겁니다.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해서 이런 동적인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체적인 그 아파치 웹서버, 그 웹서버에는 어떤 동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제 연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사용하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 뭐 C라든지 뭐 초창기에 펄 같은 거 많이 썼고요. 최근에 파이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웹서버들은 뭐 PHP, ASP, JSP라든지 뭐 자바 서플릿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용자들이 접속한 웹 사용자들이 뭐 글을 남기거나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웹서버 웹 문서의 이제 기본은 이제 HTML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HTML 문서는 이제 지정된 태그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HTML 이 브라켓이죠. 앵글 브라켓이라고 보통 앵글 브라켓입니다. 이거 앵글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이 앵글 브라켓 안에 이제 HTML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슬래시 HTML로 끝나는 형태로 가야 되고 크게 이제 영역은 밑에 이제 좀 내려보면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HTML로 시작해서 HTML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TML 문서는 이제 헤드 영역이 있고요. 이렇게 헤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 영역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타이틀 태그가 이 헤드 안에 선언되는 태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웹브라우저에 앞에 제목같이죠. 요거 이제 제목같이 요 부분이 이제 그 타이틀바라고 부르는데 거기 문서의 제목이라고 쓰게 되면 웹브라우저 여기에 기록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는 게 메타 캐릭터 같은 메타 정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캐릭터 세트, 뭐 문서 같은 뭐 글자 언어셋 같은 걸 지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헤드 태그에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이제 보이는 내용들은 이제 바디 태그 안에 다양한 어떤 태그들을 그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표시한다, 글자들을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HTML은 이제 문서는 이제 뭐 확장자를 이제 원문.html이라든지 뭐 .html 저장해서 웹서버에 올려두면 웹브라우저 이용해서 접속한 사람들한테 이제 관련 문서들을 제공하는 형태대로 그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사용해야 될 게 이제 웹브라우저라는 거죠.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그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관련 문서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웹브라우저는 웹서버 통신하면서 HTML 문서나 파일을 연동하여 출력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제가 정의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이제 HTTP 프로토콜을 통신한다라고 보이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은 이제 HT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웹브라우저는 이제 그 URL 밑에 나오죠, URL.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는 걸 형태도 제공되죠. 그러니까 URL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웹 주소 같은 걸 이제 링크를 이렇게 보내주면 클릭을 하면 그 해당 그 주소에 해당하는 웹 문서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경로를 URL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프로그램 뭐 다 대부분 다 이용해 보셨겠지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직까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 사파리가 있고요. 리눅스에서는 이제 뭐 넷스케이프, 초창기에 뭐 갈레온, 컨커러, 모질라들이 있는데
등이 이제 되게 많이 존재했었는데 현재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CentOS도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어폭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윈도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크롬, 뭐 오페라 같은 것도 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쓰는 이 3대 브라우저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파이어폭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파이어폭스는 이제 CentOS에 레디엇 계열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죠. 모질라 제단에서 개발했고요. 일단 뭐 자유 소프트 웹 브라우저,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 macOS 10, 뭐 안드로이드에서도 네,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웹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 개코 레이아웃 엔진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탭 브라우징, 뭐 압축본 검사, 뭐 통합 검색, 뭐 라이브 마크, 그 다음 다운로드 관리자 등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오페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오페라는 이제 그 1994년에 노르웨이 오페라 소프트에서 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계 회사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윈도우만 나왔었는데 현재는 뭐 리눅스, 뭐 맥OS 등의 다양한 운영시를 지원하고요. 모바일, 뭐 태블릿 버전 같은 것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탭 브라우징 기능을 최초로 선보였다는 거죠. 지금 탭 브라우저라는 거는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를 띄우겠다. 네이버를 띄운 상태에서 뭐 다음을 띄우게 되면 그 두 개의 어떤 이제 그 사이트를 접속하려면 프로세스가 두 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운영체 입장에서는 그 두 개의 어떤 프로세스를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에 대항으로 등장한 게 탭 브라우저입니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탭 브라우저 기능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탭으로 옆에 지금 뭐 이 PDF 문서도 이제 탭으로 이렇게 붙이면 옆에 붙지 않습니까? 엑셀 시트처럼. 네, 그게 이제 탭 브라우저 기능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를 이렇게 여러 개 페이지를 이렇게 동작시키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지금이야 뭐 보편화됐는데 오페라에서 최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썸네일 알죠? 이렇게 브라우저 이렇게 실행시키면 이제 조그맣게 뭐 네이버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썸네일이거든요. 역시 이제 썸네일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이제 오페라에서 처음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도 굉장히 빠른 그런 브라우저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이제 크롬이죠. 구글에서 개발한 프리웨어 앱 브라우저인데 초기에는 이제 웹키트 레이아웃이라는 걸 썼는데 지금은 이제 웹키트에서 이제 포크된 포크가 뭐냐면 이제 파생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복제된 네, 그런 이제 포크된 이제 블링크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블링크 뭐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블링크 기반으로 이제 현재는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마 대부분 뭐 윈도우에서 쓰시는 분들도 뭐 크롬 안 써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주소 완성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특히 이제 구글은 이제 웹 서비스, 웹 관련 서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브라우저가 크롬입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제 보통 이제 3개 정도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작동 원리죠. 웹 작동 원리는 이제 웹 브라우저하고 웹 브라우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하고요. 웹 서버 사이에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제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를 HTTP 클라이언트, 웹 서버를 HTTP 서버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를 요청하는 방식이 이제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URI라든지 뭐 프로토콜 버전, 마인 뭐 이런 것들을 전송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청 메소드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서버에 자료를 가져오는 게 get입니다. get이 이제 서버에 자료를 가져오는 거고요. 포스트는 이제 보통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시판 같은 게 글을 남기게 되면 저장 버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그때 전송되는 방법이 포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이제 get과 유사한데 헤더 정보만 가져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풋은 이제 서버에 이제 파일 같은 걸 이제 업로드 한다든지 뭐 그런 자료를 올릴 때 사용하는 거고, 딜리트는 서버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밑에는 예제는 이제 뭐 get 명령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뭐 텔넷하고 제가 특정 어떤 웹 서버에 접속하고 80분 포트, 웹 포트가 80분물이죠. 그 다음에 접속이 커넥션 됐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커넥션 됐다고 뜨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브라우저로 접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지가 안 보입니다. 그때 이제 get하고 뭐 슬래시나 아니면 뭐 get http 1.1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get 하시고요. 슬러시 h 뭐 ttp하고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다양한 웹서버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시 이제 가져오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HTTP에 응답하는 어떤 이제 다양한 이제 코드들, 규약들이 있는데 뭐 RFC 26162에 정의되어 있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접속에 성공하면 이제 200번대 이렇게 보통 꼭 아셔야 될 게 200번대. 뭐 나중에 그 로그 분석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는 이제 컴피레이션 할 때 이 상태 코드별로 이제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그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스는 200번대라는 거, 200번에 접속하면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웹페이지가 제공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0번 뭐 리다이션도 있죠. 여기 있죠. 뭐 100번대가 인포메이셔널 정보, 200번대가 석세스. 근데 300번대가 리다이션 한 거죠. 뭐 다른 페이지 넘긴다든지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클라이언트로 400번대입니다.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401번 있죠. unauthorized는 말 그대로 인증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 아파치 웹서버로 이제 그 자체적인 인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는 페이지인데 실패한 경우 unauthorized 떨어지고 그다음 꼭 아셔야 될 게 403번하고 404번입니다. 403번이 포비든이죠.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한 페이지를 요청했을 경우 포비든 떨어지고요. 낫파운드는 이제 없는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가 낫파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3개, 400번대 코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번대는 뭐 서버 에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